안녕하세요. 서울대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입니다. 저는 학생들의 학습 동기 또 자기주도 학습에 관해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교육심리학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건강하게 성인으로 성장시킬지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 일을 할 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생각하는 힘을 갖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경험들을 어렸을 때부터 갖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근데 똑똑함을 우리는 학교 공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똑똑함은 학교 공부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갖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학교 공부뿐만 아니라 독서, 또 다양한 체험 활동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일상생활 한번 보십시오. 학교 공부예요. 책을 읽는다거나 박물관에 가서 다양한 체험을 한다거나 또 친구들하고 같이 밖에 나가서 논다거나 하는 다양한 일상생활이 지금은 사라진 지 오래됐다. 사실 이 똑똑함을 키우는 것은 공부뿐만 아니라 독서, 다양한 체험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체험 경험들이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똑똑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를 알고 싶은 마음이에요. 호기심이라고 하죠.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강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학교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알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그렇다면 호기심이라고 하는 것, 알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느냐를 보면 아이들의 관심사로부터 다양한 활동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그런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더 하고 싶은 것, 더 알고 싶은 것,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마음들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무시해요. 부모가 다 계획해 놓은 대로 쫓아오기를 기대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양한 체험, 활동 같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체험과 활동을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한 경험들이 쌓일 때 뭔가 더 하고 싶은 마음,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 공부에 너무 갇히지 않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똑똑함하고 인성이 분리된 건 아니에요. 그 지적인 성장하고 그다음에 인성의 성장이 통합돼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인성을 같이 성장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되게 중요한 게 저는 독서라고 생각해요. 책을 보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관심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지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사실은 올바른 인성을 형성하는 시작점이거든요. 내가 누군지 뭘 하고 싶은지를 알게 해라. 그리고 책을 많이 읽게 되면 이런 인성과 사회성의 그 성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이라고 하는 게 스스로 생각하는 그런 경험이잖아요. 따라서 똑똑함,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경험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기반으로 해서 스스로 책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해주는 부모들의 노력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디지털 기기로부터 자기 자신을 좀 멀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 디지털 기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하고 만나고 또 독서와 같이 스스로 생각하는 기회들을 잃어버리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 기기로부터 사실 어렸을 때는 조금 거리를 두고 보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원칙을 만들어서 가정 내에 디지털 프리 공간을 만들거나 디지털 프리 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로부터 일종의 차단된 생활을 할 수 있게 원칙을 만들고 그걸 실천해라, 실제.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뭐 책을 본다든지 대화를 나눈다든지 또 다음 주말에 어떤 놀이를 하면 좋을지 또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가족 간의 인터랙션이 더 많이 좀 있을 수 있게 노력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의적 인재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다. 다양한 문화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발상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연구 결과예요. 따라서 어렸을 때 다양한 경험들을 갖게 하는 것, 우리 아이의 창의성 개발에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하는 것이 책이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 세상의 변화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책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만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실제 창의적 인재들 보면 책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책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만들어간다. 창의적 인재는 남의 생각을 그대로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의 관점,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자기만의 관점과 철학을 갖는 데 있어서 책이라고 하는 경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체험,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들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창의성을 개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노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어떻게 놀았느냐? 책 보고 놀았습니다. 요새 아이들은 디지털 게임 하면서 노는데 옛날에는 디지털 게임기도 없었고 혼자서 놀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가 책이었어요. 그리고 책을 우리가 많이 집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제한된 책들이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제한된 책을 읽고 또 읽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왜? 한 책을 깊게 여러 번 읽으니까 진짜 내 마음에 진짜 내 자신이 된 것처럼 깊이 있게 그 책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책 읽게 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자꾸 많은 것들을 읽게 하려고 하는 욕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 권의 책이라도 깊이 있게 여러 번 읽어보도록 하는 그러한 습관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온전하게 그 책에 대해서 자기 생각,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자산이에요. 깊게 뭔가 하나를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다른 것들을 내가 이해하고 경험할 때 또 중요한 자산이 돼요. 두 번째 제가 노는 방법, 운동이었습니다. 친구들하고 같이 뭐 축구도 하고 야구도 하고 다양한 운동들을 같이 했거든요. 이게 사회성 또 인성 측면에도 되게 좋아요. 우리가 자꾸 이기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축구 경기할 때 매번 이기기는 어렵습니다. 때로는 질 수도 있어요. 왜 졌는지 분석하고 졌지만 이긴 친구 우리가 축하도 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 자신의 그 성격도 이해하고 또 좋은 쪽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또 친구들하고의 관계도 그 과정에서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하고 운동을 통해서 같이 어울렸던 그러한 추억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 다 그럴 거예요. 되게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들을 아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렇게 성실하신 분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일을 하고 자기가 그렇게 노력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가족들이 자신의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삶을 만들어 오려고 한 부모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자 하는 부모의 모습을 본 자녀들은 감사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신 거에 대해서 깊은 마음속에 감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역할은 그런 것 같아요. 모델, 삶의 모델이다. 우리 부모가 어떤 가치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줬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들은 그걸 닮아간다. 따라서 내가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연구들을 보면 뭔가 내가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또 다른 유혹에 넘어갈 때 그것을 이기는 힘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과 죄송함으로부터 가져온다. 힘들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런 자기 스스로의 반성, 죄송함, 그리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에 대한 감사함. 이것이 힘이 돼서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려고 하는 회복된 모습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게 많은 연구들이 보여준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님들이 어떤 마음과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자기 꿈을 위해서 성실한 하나의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 결과로 아이들의 삶을 규정시키는 역할을 부모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에 아이들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신나하나요? 부모들이 원하는 결과대로 아이들이 자꾸 끌고 다니기 때문에 위축돼요. 또 부모님들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막 화를 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아이를 위축시키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악화시키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같이 대화하면서 뭘 하면 좋을지 아이들이 건강한 자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사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그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우리 아이는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아요 라는 문제예요. 소위 말해서 홍공, 자기주도 학습과 관련된 고민인데 이 자기주도 학습, 홍공을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냐면 내가 왜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그 이유를 모르는데 공부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즐겁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공부를 스스로 하기는 어렵다. 자기주도 학습, 영어로 하면 self-direct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자기주도 학습은 내가 공부하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질 때 생기는 거다. 그 스스로 공부하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부모로서 저 자신도 그랬지만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될지 그 자신만의 생각을 갖도록 같이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진로, 앞으로 사회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무엇을 하면 우리 아이가 즐겁게 또 의미 있게 잘할 수 있는지 그걸 같이 이야기하고 찾아가는 과정을 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가 왜 공부해야 될지 스스로 마음을 갖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모로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할 거냐. 그 시작점은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 즉 앞으로 진로와 관련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하고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왜 하고 싶은지, 그 가능성은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것이 아이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활에 대해서 책임지고 공부도 스스로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목표나 꿈은 한번 딱 정해지면 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계속 변화돼요. 저도 그랬어요. 다른 많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다만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질 때는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목표를 정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 그 과정은 일종의 노력자산이 돼서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목표를 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한데, 목표는 뭐든지 좋다. 예를 들어서 농구 선수가 되고 싶다. 농구 선수 해. 다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는 것, 그것만 약속해라. 왜 그런 약속을 했느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는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한 인생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해 왔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이후에 꿈은 계속 변화됐지만 그 변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고, 또 그런 노력 없이는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걸 스스로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소중한 교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에 온 게 한 5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전보다 훨씬 전시 구성이 더 알차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게, 이전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그 섹션들이 없었는데 아하라고 하는 섹션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제 가족들이 같이 와서 박물관의 여러 가지 전시물들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박물관 하면 아이들에게는 공부하는 곳이라고 생각되지 않나. 그 공부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깨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학습 공부가 아니라 박물관에 오면 이런 게 있었어? 야, 사람들이 살아온 모습도 이렇게 다양하네? 지금 현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떨까? 관련해서 상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박물관에서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계속 잃어버리는 게 호기심과 상상력이에요. 그 호기심과 상상력을 느끼고 갈 수 있는 공간, 그게 박물관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박물관 와서 되게 재미없어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왜 재미없어 하는지 그 이유를 보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박물관에 오기 전에 전시물에 대해서 책을 같이 읽는다거나 또는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는 전시물에 대해서 좀 알고 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박물관과 관련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박물관에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만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박물관에 많이 오셔가지고 박물관에서 많은 걸 느끼고, 와, 참 좋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 경험, 자기가 느낀 것들을 공유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우리 아이하고 같이 와서 그때 생각했던 것, 느꼈던 것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자리, 기회로서 우리 아이하고 같이 박물관에 오셨으면 좋겠다. 체험이 인성 발달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책이나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내가 느끼지 못하면 나의 인성으로
그 경험들이 전환되지 않거든요. 이 박물관에 오면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간접적이건 직접적이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직접 체험해 보는 게 중요해요. 따라서 박물관도 단순히 보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아는 공간이 되어서도 안 돼요. 느껴야 돼요. 와, 이렇게 살았구나. 어려웠겠구나. 저때 불안해서 어떻게 살았지? 조상들이 만든 결과물들이 삶에 있어서 불편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또 이전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하게 되고, 이런 느낌, 감정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인성, 사회성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로서 실제 기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이 인성이나 사회성과 관련한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학습 공간을 넘어서서 다양한 삶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실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사실 어린이 박물관이 지향해야 될 어떻게 보면 본질적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